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상큼발랄 MC 백주훈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한 해를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무릎 건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동작을 책임지는 관절이죠. 바로 무릎인데요. 이 걷고 뛰고 쪼그려 앉고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까지 조금의 이상이 있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릎입니다. 특히 연골이 닳았다, 연골이 찢어졌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무릎 연골은 어떤 구조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쉽게 손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해결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면병원의 황승현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서면병원 정형외과 황승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무릎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요즘 병원 가면 뭐 연골이 닳았다, 연골이 찢어졌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같은 연골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연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무릎에는 두 가지 연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고 찢어지는 연골과 닳아버리는 연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들은 우리 몸에서 일단 관절이 부드럽게 마찰 없이 잘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연골이 아니라 닳는 연골과 이제 찢어지는 연골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연골 손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원장님 먼저 연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닳는 연골과 찢어지는 연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닳는 연골이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킨 같은 걸 먹을 때 그 관절 그 뼈 끝에 말랑말랑하게 매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약간 유리빛을 띠면서 투명한 연골이 있는데 그게 유리와 같이 보인다고 해서 유리연골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연골이 흔히 우리가 닳는다고 표현할 때 쓰이는 관절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연골과 관절연골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섬유성 연골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찢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닳는 건 아니고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노화에 의해서 이 연골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골이 찢어졌다 하면은 이런 섬유성 연골이 찢어진 걸 말하게 되고 연골이 닳았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 연골이 닳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절 연골 그리고 섬유성 연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초기에는 좀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이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내가 무릎을 조금 걸었다 할 때 2, 3일 정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쪼그려 앉을 때 오금 뒤쪽이 아프다. 계단을 내려올 때 오금 뒤쪽이 아프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펴고 봤을 때 무릎에 물이 차면은 무릎의 높이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된다라고들 하시잖아요. 이 무릎 연골은 어떤 이유로 손상이 되는 건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골에 힘이 가해질 때 이제 마모가 돼서 닳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연골의 성분도 바뀌고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그동안 계속 그 부담이 관절에 가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축적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가장 큰 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과체중이 되겠습니다. 대개 연골은 닳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릎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쪼그릴 때 닿는 오금 뒤쪽이 닳게 되는데 체중이 불게 되면은 힘이 가해지는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닳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관절을 특정 자세에서 아주 많이 과다하게 사용할 때 연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안 좋은 자세가 이제 쪼그려 앉는다든지, 계단 내려오는 걸 많이 한다든지, 양반 다리를 많이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연골이 빨리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신 만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치료법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달아가는 연골과 찢어진 연골, 아무래도 종류가 다른 만큼 치료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아가는 연골과 찢어지는 연골을 치료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달아가는 연골, 관절 연골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연골이 덜 닳게 이제 닳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 이미 닳아버린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연골은 일단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덜 찢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찢어진 게 크다 하면은 그걸 아예 봉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연골 손상은 약이나 주사로만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연골이 찢어졌을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덜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부위를 조금 다듬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연골판 봉합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닳아버린 연골, 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는 교정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위에 힘이 안 가게 다른 쪽으로 무릎의 하중이 가도록 무릎뼈를 교정을 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미 닳아버린 연골은 이제 재생을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미세하게 우리가 관절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줄기세포, 이런 미부나 줄기세포를 내 무릎 연골이 있는 부위에 이식을 해서 재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연골이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치료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먼저 그 반달연골 같은 경우에 연골이 찢어졌을 때 그 찢어진 거를 내시경으로 다듬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술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상적으로 조심해서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요? 예, 그래서 이런 치료는 되게 회복이 빠르고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은 운동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달연골이 찢어졌을 때 봉합을 하는 경우는 이게 붙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줄기세포가 반응을 일으켜서 연골을 이제 생성을 유도해서 연골이 만들어지려면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치료는 보통 한 4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조심을 한 다음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연골이 많이 닳아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어떤 치료를 해도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닳아버린 연골 부위에 금속을 씌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입니다. 예.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평생 뭐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골은 재생이 되는지, 그리고 또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데, 혹시 이게 수술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멀쩡한 연골도 관리를 잘 못하면 닳아버리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을 시켜도 이제 체중 관리라든지 안 좋은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다시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닳는 거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연골 자체가 이미 닳아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적인 자극을 줘서
연골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골이 닳았을 때는 이런 재생을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로 연골을 연장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수술 후에 이런 재활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아프게 되면은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릎 통증이 있어서 뭐 병원에 찾아와서 수술까지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픈 쪽에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수술 이후에 근력 약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근력 운동은 이제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체중이 뭐 1kg가 늘면 무릎 관절에는 한 5배의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교정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무릎의 하중을 줄이기 위한 수술인데, 내가 체중 자체를 줄여버리면 하중 자체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 맞습니다. 좌식 생활을 하니까 네. 쪼그려 앉는다든지 네네.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가 무릎에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뭐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 연골 치료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건튜 OX 퀴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에 물을 한 번 빼면 계속 반복해서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사실일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제 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물은 계속 찹니다. 그래서 꼭 뽑아서 물이 차는 건 아니고 뽑게 돼도 한 며칠만 지나도 이제 그 속에 있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똑같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데 밖에서 이제 우리가 뭐 물을 퍼 날라도 물은 계속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꼭지를 잠궈야지 물이 안 차겠죠. 그래서 물을 뽑아서 물이 찬다기보다는 이제 물이 차는 계속 차는 상황이 지속이 되니 뽑아도 물은 다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찬다, 그 말이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오, 오인가요? 예, 연골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스스로 재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를 않으면은 벗겨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물론 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뼈에다가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뭐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 연골이 생긴다던가,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아니면은 이제 줄기세포 네. 같은 것들을 이식을 해서 연골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르면 스스로는 절대 재생이 되진 않지만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동작들인데요. 이 쪼그려 앉는 습관은 연골 손상을 빠르게 만든다? 하나, 둘, 셋.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젊을 때는 네. 쪼그려 앉는 동작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되게 이제 쪼그려 앉게 되면은 무릎 뒤쪽에 힘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반달 연골에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쪼그린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반달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중년에서 나이가 들면서 가벼운 동작, 약간 구부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좀 쪼그리다가 순간적으로 그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오금 뒤에서 딱 찢어지는 느낌이 났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급속하게 됩니다. 연골이 급속하게 닳게 되고, 네. 그래서 당장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나의 그 반달 연골을
노화를 촉진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연골 주사를 많이 맞으면 무릎이 더 나빠진다? 하나, 둘, 셋. 나빠지지는 않는다. 네. 우리가 아무리 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해도 연골이 덜 닳게 하는 거지 연골을 닳는 것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아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달아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은 진행을 할 수 있다. 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무릎 통증. 미루지 말고 빨리 진단받는 것이 무릎을 더 건강하고 길게 쓰는 첫 걸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도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초기에 내 무릎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붓는 것 같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 치료도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내 무릎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하게 무리하지 않고 이 체중 조절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평소에 우리의 연골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할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하는 건강튜브!